안녕하십니까. 전북 노인재센터장 장우철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신 강영석 보건여성복지국장님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조사연구사업에 협조해 주신 전북연구원 이준섭 박사님 비롯한 토론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노일자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는 19년도에 이미 초고령사에 진입하여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일자리 체계는 공공형 일자리와 단순 노무 일자리에 머물러 일반 노동시장 진입 확대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전직 경험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노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 노인일자리 센터는 노인 직업 훈련 교육 개발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전북연구원과 저희 센터가 함께 연구하여 노인 직업 훈련 교육 방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의 미래나 마음을 갖고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과 건강 증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전북 노인일자리 센터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노인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 일자리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진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우선 2022년도 전북 노인일자리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우철 전북 노인일자리 센터장님께, 그리고 또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복지 관련 현장 어떤 자리건 마다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께 또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발전에 힘써 주시는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100세 시대를 맞았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등 다양한 복지정책의 개발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고 또 효율적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개발과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과 토론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올해 예산 2,520억 원을 확보해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께 6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리 도가 3년 연속 시도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어르신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일자리에 관련된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포럼이 열리는데 아무쪼록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욱더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 포럼을 통해서 다소나마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연구원 이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이제 이 일자리 센터에서 노인 관련돼서 일자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저희 연구원이 항상 이 노인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항상 못 다뤘었는데 매년 우리 장우철 센터장님께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 연구원도 함께 힘을 좀 보태서 조사도 같이 분석하고 대안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실은 저희가 3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찾아뵙고 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노인 일자리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제 노인이 공공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형 사업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동의를 했다가 예산 부분이 좀 큰 규모가 들다 보니 예산을 조금 이렇게 지역별 배분하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아쉬움도 있긴 했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이제 국책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로 직업훈련원이 설치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또 원하시는지를 조사를 좀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장우철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노인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20년 후에 2040년이 되게 되면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노인 인구에 육박할 거다라고 하는 추계가 나오고 있고요. 2048년이 되게 되면 노인 인구하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럼 2048년이 되게 되면 젊은 세대 한 명이 노인으로 부양해야 되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를 반드시 수동적인 주체로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되도록이면 노인들을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적 가능 인구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인을 위한 직업 전문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가 46.7%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전국 평균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36%대니까 전라북도가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별로 보게 되면 단순 노무직이 한 49% 정도 되고요. 다음 농림업 종사자가 30%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단순 노무직 비율이 높고 농림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국 평균 농림업 종사자의 비율이 12%대에 비춰본다면 전라북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을 좀 보면 전라북도가 노인 전체 연평균 소득이 2,260만 원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전국 평균 노인 가구 소득이 3천만 원 정도이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한 800만 원 정도 노인들의 소득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구성비를 보게 되면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2%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사업소득, 그 다음 근로소득, 그리고 사적 이동소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국 평균과 비교하다 보면은 이제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적 이전소득은 자녀가 주는 용돈인데요. 용돈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공적 이전소득하고 자녀가 주는 용돈에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지역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지금 앞서 2022년도는 6만 5천 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전체 어르신의 참여율을 보게 되면 10% 정도가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지금 강원도에 비해서는 전라북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공익활동형이 전체 일자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85%가 공익활동형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익형 일자리를 많이 줄이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을 반영을 했죠. 이번 6만 개 일자리를 공익형을 이제 축소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현재 일자리에서 10%를 좀 감축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10% 일자리를 줄이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전라북도도 6천 개 정도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든 지역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텐데요. 아무튼 전라북도는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다른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수요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것은 이게 이제 노인 전문 직업 훈련 학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이 조사는
저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 현황, 그다음에 취업 연계 부분에 중심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 이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어르신들,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 중에 노인 직업 훈련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좀 파악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조사는 한 7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고요. 여성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세 미만이 40%, 60세 이상이 지금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인데 이게 아무래도 세대별로 약간의 이제 편차가 좀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되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한 70%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도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74.6%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참여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에서 90% 정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일자리 유형을 보게 되면 이제 기타를 제외하면 가사돌봄, 그다음 행정직이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근로 형태를 보게 되면 상인 근로자가 4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상시 임시 근로자가 43.7%니까 그나마 상용 근로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요. 월 평균 근로 시간을 보게 되면 85시간 정도, 우리 평균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 시간이 160시간인 걸 비춰보게 되면 약 절반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월 평균 소득인데요. 남성은 193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었고 여성은 139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경제활동의 이유를 보게 되면 생계비 마련이 48.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라든지 여가활동이 목적이 아니고 생계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급여 만족도를 보시면 보통이 37.6%이지만 만족도가 28.4%, 매우 만족이 8.2%니까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의 30% 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보게 되면 앞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80시간 정도 됐었는데요. 거기에 만족도가 44.6%, 매우 만족이 13%로 나타났고요. 작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한 50% 이상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만족도도 한 60%대에 근접했고, 근로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으로는 5점 척도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직장 동료가 3.6점 정도 나타났고, 근로시간이 3.5점 정도, 직업 환경이 3.4점 정도였었고요. 급여 만족도가 5점에서 3.2점이었기 때문에 급여 만족도 부분 약간 좀 적게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96.9%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다수의 어르신들이 다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속 의사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만 따로 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잘 몰라서가 48.2%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홍보의 부족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앞으로도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개발과 홍보 부분이 좀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싶은 분야인데요. 행정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32.4% 정도가 행정직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성은 29.1% 정도가 행정직을 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비 수의를 원하신다는 분도 18.9% 정도의 남성분들이 원하시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림업 분야, 그 다음에 이 가사돌봄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하고 싶은 형태에서는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66.7%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8시간의 일상적 근로자를 원하는 것들은 아니다. 다수의 어르신들이 4시간 이하의 시간제를 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 같은 경우에도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36.8% 정도였었고,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29.4%였다.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희망하는 근로시간도 3시간과 4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8시간의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호하는 직업의 유형 같은 경우도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곳이 24.6%였으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일자리는 근로시간이 적정한 곳, 4시간 이하, 급여는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직업훈련인데요. 직업훈련을 경험하고 있냐라고 하는 물음에서는 없다는 응답자가 24.4%였고 있다는 응답자는 75% 나타났습니다. 그 직업훈련 받은 경험의 유형을 보게 되면 직무 관련 교육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이 한 60% 이상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관련된 기능의 기관이 22.4%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 직업훈련 받은 동기를 보게 되면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직업훈련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조사 대상의 90% 정도가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 직업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추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자가 64%, 있다는 응답자가 35% 정도 나타나서 실제로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 36%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자가 좀 있었었고요. 또 직업훈련 교육이 필요하냐 노인들을 위한 거기에서 89.5% 정도가 노인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타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노인들이 전문적인 직업훈련 기관을 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이제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가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일자리를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관련된 수요를 보게 되면 교육 내용으로는 이 자격증 취득훈련 교육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여전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업훈련의 세부 분야로는 교육, 복지, 사회 서비스 직종이 74.3%로 가장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분야, 컴퓨터 분야가 9.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이 확대됐으면 분야는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가 60%로 높게 나타나서 교육직과 돌봄직, 복지직을 원하는 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전문 직업 훈련원이 생긴다고 한다면 실제 이용하겠냐는 응답자에 대해서는 자주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자가 6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조금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자 28%였기 때문에 90% 이상이 직업 훈련원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직업훈련원의 인프라인데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이 자격증 취득 시설이 한 86%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직업 체험 시설도 85%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취창업 시설,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시설 같은 경우도 60% 7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은퇴 준비인데 은퇴 준비가 됐냐라고 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후 준비가 절반 정도는 되어 있지만 절반 정도 안 되어 있다라는 응답자가 좀 많았고요. 퇴직 후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취미 활동이 38.3%, 그다음에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23.7%였기 때문에 여전히 근로에 대한 의욕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후에 전문 직업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직업 훈련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한 80%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에 필요한 교육 같은 경우도 자격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저희가 이제 대안을 좀 말씀드려 보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복지정책의 방향도 크게 실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자리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노인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고용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노인 세대와는 틀리게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직 경험을 활용해서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력을 활용하는 전문 직업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 그다음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 교육까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할 것인가, 또 지역 단위에서 할 것인가가 고민인데 저는 이제 앞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노인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인 취업의 연계 부분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취업 상담에서 직업 교육, 직업 체험 그리고 취업 연계하고 사후 관리까지를 통합해서 하는 통합형 일자리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라북도가 선언도를 한번 해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국가의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직업훈련기관의 건립은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직업훈련원이 되게 1,000억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직업훈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체험관도 설치하고 또 맞춤형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된 강사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선언적으로 한번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이 관련된 사업들을 소규모로 추진해보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직 상담 쇼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 직업 훈련을 좀 하고 그다음 민간 노인 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담 온라인 홍보들을 좀 해서 전라북도가 소규모로 전라북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직업 교육, 그다음에 취업 3당, 그다음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 이제 노인이 전체 인구가 한 850만 명 됩니다.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750만 명이에요. 둘이 합치면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노인과 1,500만 명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전문 직업 훈련원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근데 장애인은 전체 인구 280만 명이에요. 근데 장애인이 28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직업 훈련원이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한 곳마다 예산이 1,000억대가 넘는 예산들이에요. 이걸로 비춰보더라도 이제 노인 직업훈련원은 이 장애인만 비춰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전라북도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국책 사업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좀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은 전국에 6개 정도의 지역에 거점형으로 1,000억 동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는 이번에 일산 지역에 화성 지역에 1,000억 동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직업능력 개발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도 수도권에 2개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부여하고 있는데 더 인구가 많고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까지 노인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전문 훈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라도 노인들을 위한 전문 직업 훈련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노인 일자리 체계를 많이 바꿀 필요가 있겠죠. 현재는 노인 일자리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50세까지 포함을 좀 시켜서 신노인 세대까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 노인 일자리 유형도 공공형 중심으로 좀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시장형, 민간기업 참여형, 향토기업 연계형까지도 확대를 시켜서 지역의 일자리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 노인 일자리의 지원 방식도 취업 3단과 취업 연계만 하지 않고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맞춤형 직업 훈련을 하고 직업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민간 시장의 취업을 연계하는 것까지를 같이 해서 한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직업훈련기관의 주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직종개발이 있을 것이고 직업훈련과 직업체험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취업 연계를 위한 고용분석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규모별로 보게 되면 직종개발 같은 경우부터 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저도 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산 규모로 국가 사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사업들은 이제 노인 전문 직업 훈련학교 세부 사업들은 직종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좋을지, 그 다음에 직무 소양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직업 훈련원은 장애인과 유사하긴 하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고령자 정보분석 평가센터도 설치하고 고령자 직업 훈련원도 설치하고 직업 체험관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실버인재은행, 경력개발지원센터, 그다음 고령자 고용기업 지원단도 운영해서 이런 큰 규모들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베이비붐 세대, 노인 세대들을 위한 고용력 향상, 일반 노동시장의 진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거점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들은 되게 대규모 사업이고요. 실은 이제 복지부도 저희가 그때 이제 찾아가서 장관님도 뵙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약간 보류가 된 상태인데 장우철 센터장을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직업훈련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적 논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전라북도가 소규모로 한번 사업들을 진행해보고 그다음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전라북도 이런 큰 대규모 사업들을 유치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함께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복지를 너무 예산을 좀 많이 깎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는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언젠가 이 사업이 돼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전라북도 선점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취업준센터 그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바쁘신데 자리를 빛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해마다 포럼을 한 지가 지금 10년째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기획도 좀 크게 하고, 여러분 막 볼 때도 막 돈이 액수가 막 큰 게 막 나오니까 흥분되지 않으세요? 전라북도가 과연 이런 사업을 따올 수 있을까? 근데 뭔가 큰 꿈을 꿔야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 18년도에 이런 사업을 그 김광수 의원실하고 또 여러 민주당 의원들하고 추진해서 거의 이루어졌고, 에타도 다 통과된 사업들이었는데 중간에 조금 안 됐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또 우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본부가 생긴 거 아시죠? 전북본부 여기 전주에 있는 거 모르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교육받으려면 어디로 갔냐면 광주로 갔어요. 한국노인력개발원이 광주에 있었어요. 전라북도에는 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교육을 받으려면 다 광주 가서 받았어요. 여러분들 전라북도에 수행기관이 104개나 되는데 교육 하나 받으려고 다 광주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가 전북본부도 생겼고 전라북도의 국가기관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큰 목표는 있는데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희가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럼에 일단 토론을 포문을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멀리 군산에서 우리 홍수영 관장님이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산 시니어클럽의 홍수영 관장입니다.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주관하는 그 오늘 포럼의 정책 포럼의 주제와 그 발제문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지금 20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정착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현장에서의 그 고민들은 단순한 일감을 넘어서 좀 더 지금과 그 미래 세대의 고학력 경력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 현장을 괜찮은 일자리 현장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계속 지속되어져 왔죠.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교육에 노인 일자리 취업 교육에 뭐 미흡이라든지 부재라든지 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는 거고, 오늘 발제문의 연구자료 내용을 제가 처음 받아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북 노인의 일자리 욕구를 잘 분석하고 논점을 정확히 거론해 주신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이 일반 노동 그 시장의 취업 노인과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통한 취업 노인의 현황이 조금 구분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가 노인 일자리 유경험자나 그 조사 대상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의 근로 노동 영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노인 일자리의 취업 교육과 커리어 관리 서비스 등이 부족한 문제는 드러났는데 취업 교육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행의 노인 일자리를 조금 더 보완하고 더하는 그러한 그 취업 교육
에서부터 그 실효성 있는 앞으로 그 노인 직업 교육 개발이 어떻게 방향을 이루고 나가야 하나, 또 연대적인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론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자에서 보면은 뭐 1, 2, 3번이라고 이렇게 문단을 나눴지만 사실상 1번과 2번의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취업에 참여한 노인들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취업 참여 노인을 교육하는 교육 대상자들이나 모두 교육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집합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계속해서 단순 일자리를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의 교육은 어떤 거점을 통한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뭐 이미 박사님께서 다 연구 자료에서 또 얘기하시고 하신 것처럼 정말 그 현장에 맞는 맞춤형 그 일자리 그 교육들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 두 부분이 1번과 이제 2번에 제가 한꺼번에 쭉 나열해 놓은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사회 서비스형이나 지금 현재 공공형의 중심의 교육 형태에서 이제는 사회 서비스형이나 민간 시장형이 취업자가 취업을 하면서부터 이후에 그 사후 서비스, 사후 관리 영역에 계속 교육에 재교육을 더하는 그런 교육들이 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굳혀졌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마지막으로 문제는 어떤 거점이 생기면 계속해서 생기는 것들이 거기에 수반하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머물고 있는데, 물론 전라북도 단위의 도 단위의 거점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점을 통하여서 모든 이 교육 체계에 대해서 교육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이루어지고 강사라든지 기타 모든 인프라도 지원이 되어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연계하는 노인 전문 직업 훈련 교육과 거점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 발제 자료에서 조사자들이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서 교육을 받을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많았던 점을 보면은 지금 현장에 있는 교육 현장에서 그 취업 현장에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발빠르게 가까이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 반영하고 또 지자체별 특화된 교육 방향을 마련하고 또 향토기업을 연계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지역 내 노인 취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거점을 또한 넘어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나 이 기관들을 연계하고 활용해서 노인 전문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현장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취업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거점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수행체에서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관장님답게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취업 교육이 좀 부재한 건 현실이죠. 우리가 여러 케이스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 수가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하고 이거 동반되는 일이거든요. 많은 수를 다양한 분야, 뭐 공익형, 우리 시장형, 사서형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민간형 일자리까지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죠. 우리 이런 연구조사 사업을 해마다 해주시는 지금 우리 백승만
사무국장님도 오셨지만 그 예산만 연구조사 사업만 1년에 1억 2천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한 7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포럼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조사에 또 한계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했고요. 또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거점기관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고 또 지자체별 기관들하고도 연계 또 그걸 더 넘어서 향토기업과도 또 발을 좀 넓혀가는 거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교육에 또 관심이 많은 우리 양골 노인복지관 박수진 관장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2003년도부터 우리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목적, 취지대로 경제적인 빈곤 문제 해결이나 여러 가지 건강, 소외 등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진행을 해왔는데요. 실제 우리 현장에서 실천하면서부터는 일부 노령층에 대해서 소득 확보 수단으로 동원이 되거나 남용이 되는 사례, 그리고 그 과정에 제대로 일하지 않을수록 좋은 일자리다라고 여겨지는 모순도 있었고요. 또 일자리 정책성과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일환으로 동원이 되면서 사실 정책성의 혼동, 즉 시민성이 왜곡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사업이 오해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앞서서도 발표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윤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공형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일자리 총량이 감축된다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양질의 우리 지역 차원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개발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선행되는 것은 반드시 관련한 교육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직업 훈련이 어떻게 재편되고 또 강화돼야 되고 또 혹은 전환이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적 투자로서 우리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 사다리를 놓는 우리 맞춤형 방식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두 가지 관점이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계속 진행하면서 앞으로 미래 방향적으로 지향해야 할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 과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전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는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포함해서 노인을 집단으로 인식하고 또 노인 직업 훈련을 연구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사회의 노인과 또 잠재적인 그 참여자까지를 포함해서 공공성을 내포하는 노인 전문 훈련 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우리 전북 일자리 센터의 운영 모델을 정교하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공공성 확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연구 발표를 보면서 몇 가지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요. 향후 전북 일자리 센터의 역할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708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나 중장년 취업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직업 훈련에 대한 동기에 대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 훈련에 대한 동기의 응답이 적성에 맞는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항이 만약에 들어가 있더라면 좀 그 결과치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항 추가 검토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그 정보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직업 훈련 이후에 취창업 경험이 있느냐는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참여자 모두가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직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도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있어서도 남녀 간 성별 또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나 가사 돌봄, 청소 업무 등의 순으로 이제 선호하고 있는 것
것으로 연구 결과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행정직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3시간 전후의 시간제 일자리를 어떻게 행정직으로 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까?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 과연 그 수요자와 또 수요처와 또 참여 욕구, 시장의 욕구와의 이 격차, 그죠? 를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고 마치 동상이몽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현장의 그 실정가로서 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순수한 이런 목적과 관련해서 질적 재고를 위해서 산적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 지금 신노년 세대까지 노인층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죠. 실제 서울이나 대전 그리고 전국에서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또 50플러스 센터 문화를 통해서는 문화 여가뿐만 아니라 그 직업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까지도 다양하게 시도해 오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같은 경우는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해서 취업 향상 프로그램, 뭐 패키지 등을 통해서 경비직이나 영선원, 행정직 여기에 따른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진행할 때 수당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취업하는 기업이나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는 이런 매력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거점 기관으로서 직업 훈련을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운영 방식을 통해서 모집을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갖게 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그 현장에서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저는 실전 현장에서 한 19년 정도 이와 관련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가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4가지를 중심으로 좀 그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직종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유정부가 최근에 그 속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돌봄, 또 고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민간 주도로 해서 고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사실 정부 책임이 아니라 민간에 떠맡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공급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전 이수나 양적 연구의 하나의 변수가 아닌 인간 관계나 가족 또 빈곤 이런 여러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발제자의 연구 결과에 의거해서도 그렇고요. 4시간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수행기관과 더불어서 우리 그 일자리 추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매년 새로운 일자리가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자리 발굴이나 개발에는 충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행기관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새로운 일자리 개발을 원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수행기관에서는 그 담당 사회복지사 1명과 그 일자리 담당자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도 어렵고 경험적 근거를 가지는 분들의 잦은 인력의 이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또 그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싱글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력 구조에, 이게 물리적 구조에 이것은 뭐 일자리 지원센터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 정부와 우리 모두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정규직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인력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뭐 이것을 수차례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적 시범적인 공공형의 노인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일자리 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새 정부의 110대 국제 과제 중에서 100세 시대의 노인 일자리 건강이나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 여기에서 사실 일자리를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요. 돌봄 영역 안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2017년도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선포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 네트워크 구성들은 기존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관의 업무가 우선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적으로 네트워크 또 인력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우리 어르신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그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것을 예를 들면 치매 안심마을에 치매 파트너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공공형의 일자리로 또 재편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구 1000만 시대,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통합적인 돌봄 조장을 위해서는 아까 앞서서도 노인이 돌봄의 그 소득의 그 주체, 그죠?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생산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의 전환,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정책의 시책에 맞춰서 또 사회가 요구하는 시장성에 맞춰서 좀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소비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별로 웃으시지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천생연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귀한 분, 더 귀한 분, 천생연분. 그러니까 많이 시킬수록 이렇게 등급이 주어지는 VIP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배민에서도 ESG 경영 차원에서 유리 경영 차원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위해서 사회 공헌적으로 좋은 기업이 구매력을 높이고 생산 그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배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그 가게를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데에서 배달을 시키겠다라고 시키면 그 상점이 없습니다라고 텅 비어 있습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시장형으로 좀 전환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집에서 배달 용기를 시키면 그것을 분리수거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또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회용기를 시키면요. 그것을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수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기업으로 그 업체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근데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우리 지방에는 그런 시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 일자리의 시장형의 사업으로 전환해도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필수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게 14년 이상 지속이 17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다 보니까 강사 인력 풀을 구성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하니까 되게 비슷한 내용, 또 활용하는 강사풀의 한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풀을 우리 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전북 지원센터에서 풀을 구성해 주시고 그래서 상향 평준화 우리 개개인의 수행 기간에 어떤 역량에 맡기지 말고 이것들을 조금 그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의 담론에 갇힌 우리 노인 일자리가 젊은이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러나 아까 연구 결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이중섭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사회적인 능력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구 변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그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 분위기 연대가 필요한 것은 그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세대 통합형의 일자리형을 제고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일자리의 근로시간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노동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교육의 그 습득도도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를 물론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것을 융합을 한다면 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것은 또 파급적으로 도시대생 뉴딜 사업의 융합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령화되는 우리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은 12개 시도 이상이 초고령화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마을 소멸에 대한 대응의 대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죠. 디지털 세대의 출현에 따라서 우리 코로나 전국을 맞으면서 더욱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되고,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접촉을 통한 관계 맺음조차도 일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향의 커뮤니티를 활용한 교육의 전환은 필연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육의 시스템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지원을 통해서 좀 안착,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이나 혹은 몇 회 진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거점 기간 하나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자리 수행 기간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선호하는 게 가장 근접한 거, 그러니까 근거리의 일자리를 가장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교육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점 기간의 중심의 어떤 것도 있지만 각각의 수행 기관에서 이런 어느 정도의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 그러나 그거는 지금도 사실은 민간 기관이나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지역의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방과 중앙 정부 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향 평준화,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 준다면 지역 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그 접근 기회를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교육의 효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ICT 기반을 통한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그 확보를 해주셨으면, 그 연대 활동을 우리 추진센터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인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죠. 노인의 역량 강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잠재적인 그 일자리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같이 추려 나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프셔가지고 이 정도니까 안 아프셨으면 아마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일자리 센터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직종 개발, 또 돌봄, 고령노인, 민간형 다 해야 되고, 또 모델 개발도 우리 노인의 역할 맞게 또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지역형 일자리, 또 요즘 말하는 향토 일자리로 또 개발해야 되고, ESG를 활용한 시향형 등과 신규 일자리도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강사 풀 또 저희가 확보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셈 세대 융합형, 세대 통합형 일자리 쪽에도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 디지털 일자리, 저희 지금 센터도 관심이 많은 분야고 우리 박수진 관장님하고도 따로 이렇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방향이 이쪽 디지털로 어차피 저희가 많이 가고 있고, 또 전라북도도 이쪽에 더 방향을 또 맞춰가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요 디지털 일자리 주제로만 해도 저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쪽 문제는 또 좀 우리 전북연구원이나 전라북도하고 같이 논의해서 또 가까운 거리에 거점 기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그 노인 기관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전체 고용노동부하고 또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기관이고요. 과연 어떤 지금 고용노동부나 다른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백승만 국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백승만입니다. 저는 이제 노인 쪽 전문 기관은 아니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이제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기업에 연계하는 직업 훈련을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말고도 다른 여러 일자리 유관 기관이 전라북도에 한 30개가 넘거든요. 일자리 관련 쪽 기관이 넘는데 한 1년에 연간 250개 훈련 과정이 개설이 돼서 한 4천여 명 정도가 배출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준석 박사님이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훈련이라는 부분이 사실 노인 쪽에 연계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주로 뭐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용어가 훈련이었는데 아주
발빠르게 우리 센터장님께서 시적절하게 아마 뭐 다른 사업들도 그런 이제 역할을 해왔어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박순희 관장이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을 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저희가 그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최고의 하도는 뭐냐면 산업구조 변화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가 앞으로 당분간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전문가 분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고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지털 전환 얘기하셨는데 기술 빅뱅, AI 등 이제 스마트화 이런 사항들이 핵심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훈련이나 교육도 여기에 대응해서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뭐 제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일자리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같은 이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전라북도 큰 틀에서 전라북도의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편의상 기관의 업무 영역상 노인, 여성, 중장년, 뭐 청년 이렇게 나눌 뿐이지 큰 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거든요. 우리 이제 강영숙장이 계시지만 뭐 일자리가 어느 특정한 계층에 지금 이제 뭐 지원이 많이 돼서 잘 되고 적게 돼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기업들 입장을 보면 작년 코로나 때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유독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냐면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느 분이 특정 계층이 아니라 어찌됐든 사람이 없다. 그게 뭐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좀 죄송한 이제 표현이지만 전라북도가 가장 일자리 문제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17개 광역 시도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장우철 센터장님도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할 의사도 없고 일하고 지금 이제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일자리 유관기관의 핵심 역할은 뭐냐면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를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 인구를 유입시킬 것인지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 사업의 핵심 부분이. 그래서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시대가 바뀌면 또 이제 그에 상응하는 여러 변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일자리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의 체계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일자리 유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뭐 지원 방식이라든지 적합 직종을 이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제 더 추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제 현실하고 이제 맞는 이제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보다도 이제 노인 쪽 부분은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제 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이명철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트렌드에 지금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수진 관장님이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선진국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첫 번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시작점이 뭐였냐면 인식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돌봄이나 뭔가 돌봐줘야 될 그런 이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진 그런 어떤 이제 역량 있는 분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융합하고 그런 가치들이 이제 실현할까. 저는 이제 ESG 경영 부분도 요즘에 하던데 이 부분도 노인하고는 조금 이제 매치가 될 수 있는 좋은 좀 이제 자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노년층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전라북도가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이제 됐으면 좋겠다.
뭐 일자리 부분은 그동안에 뭐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공공근로 위주의 일자리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새로운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제 우리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가 우리 이제 중장년이나 청년 일자리 유관 기관으로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면 다양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발할 걸로 좀 보여드리고 많이 보여질 거고요. 뭐 제가 이제 오늘 토론 준비하면서 잠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이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나무를 관리하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에다가 노인의 이름을 지금 이제 부착해서 케어를 하고 물론 유급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런 게 일자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내 나무를 가꾸듯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라북도 특성을 좀 이제 반영한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이제 노인 직업 훈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작점에 있어서 뭐 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논의는 활발하게 하는데 스타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지역이나 지자체가 또 이제 발빠르게 이런 부분을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점을 해서 또 이제 사례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우리 이제 도에서 우리 국장님 또 이제 위원장님 와 계시지만 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듯이 약간은 지금은 조금 이제 여건이 열악하고 미비하지만 좀 스타트를 좀 이제 우리 노인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작을 먼저 좀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좀 이제 보완하게 되면 뭐 저는 이제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국가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거다. 제가 이제 짧게 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고용부 이제 예산으로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고용 서비스가 시단위 지역에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러면 이제 군단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인데 진안, 임실, 장수, 무주, 고창 이런 곳은 사실은 이 고용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소외 지역이에요. 뭐 그런 걸 받으려면 정읍으로 오거나 남으로 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지역에 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고용 서비스 소외 지역에다가 로컬 잡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수요는 적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좀 서비스를 펼쳐보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일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농가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착안해서 농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해요. 단 반대에는 이제 무주군이나 장수군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의 비경제 활동 인구, 유유 인력을 유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 뭐 지금 같으면 무주 같은 경우 사과 따는 거 이런 것들을 대전, 김천, 또 이제 광주, 또 우리 전라북도에 물론 이제 정읍, 남원, 전주, 완주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인력을 이제 해서 서로 인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전국 사례가 이제 돼서 다음 주에 이제 뭐 고용부 본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서둘러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새로운 의견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하여튼 전라북도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국가 전체로도 지금 저성장 기조, 인구 소멸은 고령화율 높은 거고요. 우리 디지털 이제 방향으로 저희도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기업들 만나보면 사장들 다 사람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중앙정부의 방향 기조대로만 움직이면 전라북도는 너무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전라북도가 많은데 우리 60세 정년이잖아요. 이 정년 부분도 우리 향토 기업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도 또 거의 관계되는 행정도 과연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어떤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중앙정부의 큰 기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만의 어떤 새로운 지원책이라든가 대책, 또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또 발맞춰서 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위원장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입니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여기 현장에서 우리 항상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관장님들과 연구원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는 박사님들, 저보다도 더 많은 이제 훨씬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노인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평생 의원하기 전에는 교육에 몸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이제 환경복지위원회를 3번에 걸쳐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에 대한 문제, 장애인에 대한 문제, 여성, 아동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이 조금씩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관장님들, 아까 연구원 이중섭 박사님이죠. 전북연구원의 이중섭 박사님 말씀하신 기승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 없이는 될 수가 없죠. 누구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저출산이라는 건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인구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다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노인의 빈곤 문제라는 것도 누구나 구구절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모든 자식들에다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3배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이 2가지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일자리 사업 정책과 기초연금제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자리 사업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의회 이제 교육위원장님하고 우연하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 학령 인구가 19만 한 7, 8천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예산이 4조예요. 4조.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령 유초 중고등 학생들이 아침에 책가방을 들고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투자된 예산이 연 2천만 원이에요. 평균 잡아 4천만 원을 20만 원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죠. 어떤 학교는 전라북도 작은 학교 살리기 전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힘차게 이제 하셨는데, 한 명 있는 학생이 있어요, 학교가. 그러면 교사가 직원, 행정실 직원까지 10분이 계세요. 근무를 학생 한 명을 위해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1년에 거의 10억 가까운 한 학생에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규모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만 한 25개, 6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7, 8명 있는데 10억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런데 학령 인구는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 교육세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은 도의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분들이 나오셔서 토론을 했어야 마땅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국세가 있습니다. 내국세의 20.7%는 무조건 교육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갈수록 어쩔 때는 학생 한 명당 곧 4천만 원,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강영석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봤는데, 도교육청 관계자분이
성덕에 있는 자림원 부지를 도에서 매수해 가지고 장애인 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승전 예산인데 결론은 예산 있으면 아까 1,000억짜리 뭐죠? 직업훈련원이죠. 예, 그거 그냥 세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 정도만 교육세 20%, 내국세에서 교육세로 20%가 20.7%가 의무적으로 갑니다. 거기에 5% 정도 우리 노인 교육에 좀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전체적인 그 국가의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의 문제지, 예산이 없어서 윤석열 정부가 뭐 10% 예산 감축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가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좀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자기 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너무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한때 그 일부를 대학 교육에 주면 어떠냐라고 이번에 낙마한 교육부 장관이 슬쩍 말했어요. 그냥 자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만약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한다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동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 교육도 많이 있고, 여성 교육, 여성 직업 교육도 활발하게 나름대로 일자리 교육도 많이,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직업 교육 센터도 6개가 있다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우리 강영석 국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시는데,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일단 먼저 그 지방정부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슈화를 지금 생각하고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아까 관장님께서 말해서 인식의 변화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인식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먼저 소규모 노인 직업교육원을 만들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보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을 집행부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세, 내국세 중에 교육세 20.7%가 단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부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신 노인들에게 5% 정도는 할당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역시 우리 교육 전문가다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은 60세에 1학년, 61세 2학년 이런 식으로 그 대학을 이렇게 개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립 여성들 그 문예교육해서 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중고등학교도 운영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조그맣게라도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학교 같은 것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강영석 국장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노란 옷을 입고 올 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1년 좀 더 지났죠. 그전에는 보건인으로만 살았는데요. 이제는 복지도 어느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복지에
다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청소년 자리에 가서는 당신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저도 역할을 다 해보겠습니다. 또 여성들이 계신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그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어르신들. 이제 저도 뭐 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들이 걱정해주는 지금 현재 이 노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갇혀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노인 어르신들도 모두가 저하고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서 저보다는 훨씬 기회를 얻지 못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얻지 못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젊음을 불사르셔서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성장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자리라든지 노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분께서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정책에 반영을 해볼까.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역할이나마 귀한 의견들 담아서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그 백승만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게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제일 좀 다가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 관장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노인복지의 전문가시지만 백승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고 일자리 관련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쩌면 기성 일자리에서 일자리가 더 발굴이 돼야만이 노인 또 여성 청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런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가 다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또 그런 일자리에 기회가 주어지려면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충분하신 분은 보수교육이 필요하겠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재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이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수행 기관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도에서 일정 역할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일자리의 수적인 면, 양적인 면,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향토 기업들과 이번에 새로운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서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런 부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뭐 이건 여성 일자리다, 이건 뭐 청년 일자리다, 부서가 따로 있으면 굉장히 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한데 모여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 부서들과 함께 우리 복지의 그 다양한 대상자분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는데 역할을 다해 주셨던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뭐 제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더 분발할 수 있는 이 포럼이 기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얻은 게 참 많습니다. 포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관장님들 또 귀한 전문가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작은아마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럼 자리 마련해 주신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TV 화면으로만 보다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이라는 벽에 갇혀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또 보건복지부 그늘 아래만 있지는 않는가. 우리 뭐 또 각 시군에 들어가면 지자체에만 얽매이지 않는가. 결국 큰 틀에서는 어차피 다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고용노동부다 보건복지부다 뭐 틀과 벽을 막 나누고 노인이다 청년이다 여성이다 세대를 가르고 어차피 일자리라는 목표는 하나인데 다 잘 돼야 고용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노일자리만 너무 골몰하다 보면은 청년은 우리 거 아니야, 뭐 여성은 우리 거 아니야, 중장년은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할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다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 우리가 좀 인식의 전환 이렇게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저희가 이제 마치고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다 유튜브나 이런 데로 저희가 다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요. 또 못 보신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우리 이것으로 오늘 모든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